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고의 골 후보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에서 기다리다 지체 없이 왼발 발리슛을 때려 원더골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 득점은 UEFA 2주의 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EPL 15라운드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을 만나면 유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손흥민이 빠진 상태에서 예상대로 토트넘은 리버풀에 패해 리그 4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패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누구보다 손흥민의 부재를 아쉬워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첫 번째 선택은 손흥민이었다. 확실히 우리는 손흥민을 그리워했다. 콘테 감독은 수술을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상황을 들었다면서 나도 선수였고 월드컵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오늘 손흥민이 많이 그리웠지만 빨리 회복하고 돌아와 한국을 위해 월드컵에서 뛸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애정과 그의 빈자리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담긴 발언인데요. 그런데 손흥민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EPL에 손흥민의 대체자가 나타났다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 가레스 크룩스가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일본 선수 미토마 카오르를 손흥민에 빗대어 극찬했습니다. 가레스 크룩스는 미토마는 몇 년 안에 최고 수준 선수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토트넘 소속 손흥민과 매우 유사한 경기력을 갖고 있다. 수비수들을 맞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패스기를 볼 줄 안다. 월드컵 이후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브라이튼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일본 제1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소속이었던 미토마는 300만 유로의 브라이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일본 축구에선 보기 드문 드리블러로서 현재 브라이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EPL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미토마를 과연 손흥민과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로 어거지로 손흥민과 엮어서 띄워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닌 영국 언론들이 먼저 나서서 가레스 크룩스의 발언을 부정했습니다. 영국 매체 HITC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다. 이미 아시아 수준을 뛰어넘었다. 미토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미토마가 남미 스타일의 아기자기한 드리블과 패스를 잘한다면 손흥민은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장점입니다. 정지된 상태보다 스피드가 붙은 상황에서 위력이 극대화되는 선수인데요. 폭발적인 달리기와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치명적인 골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월드클래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미토마를 이런 손흥민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죠. 최근 유럽 축구 언론들은 손흥민의 부상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과 충돌해 부상을 당하게 한 마르세유의 찬셀 은벤바가 경기 후 가진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손흥민에 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아 팬들의 분노를 산 것인데요. 황당하게도 찬셀 은벤바는 경기 직후 자기 팀 벤치를 원망하는 말만 늘어놨습니다. 토트넘과 비기기만 해도 D조 3위가 돼 유로파리그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코칭 스태프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선수들은 이미 D조 최하위가 확정됐다고 생각했으며 벤치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D조 최하위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탈락의 원인을 어떻게든 남에게서 찾으려는 아집이 돋보이는데요. 경기 중에도 은벤바의 태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마르세유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는 손흥민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쭈그려 앉은 채 상태를 살피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벤바는 쓰러져 있는 손흥민 쪽으로 잠시 왔다가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축구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충돌이었다고 해도 축구 팬들은 얼마 전 파리 생제르맹과 로리앙의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보여준 스포츠맨십과 은벤바의 태도를 비교하며 격이 다르다고 은벤바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6일 치러진 로리앙 원정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골을 넣을 때 상대팀인 로리앙의 수비수가 마크를 하다가 자신의 팀 골키퍼와 부딪혔습니다. 심하게 부딪힌 골키퍼는 결국 중간에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네이마르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부상을 당해 중간에 그라운드를 나가야 하는 상대팀 골키퍼에게 직접 가서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며 상대팀 선수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출전을 곧 앞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리 상대팀이라고 해도 교체될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면 걱정하는 말 정도는 했어야 했는데 찬셀 은벤바에게는 이런 스포츠맨십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얘기했듯이 축구선수에게 월드컵 출전이란 모두의 꿈이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보면 월드컵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브라질 선수들에게도 대표팀 명단에 오르는 것은 부상자도 펄쩍 뛰게 만들고 연인에게 청혼을 하게 만들며 심지어 축구의 신 네이마르조차도 감격에 벅차게 하는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 월드컵에 갈 브라질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가족과 진한 포옹을 나누는 네이마르의 모습은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반면 월드컵 직전에 부상을 당한 손흥민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부상과 수술 이후 EPL에서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그 영향력과 빈자리는 더욱 커 보입니다. 심지어 리버풀의 명장 위르겐 클롭 감독조차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이다. 한국 축구의 간판,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클롭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2015년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이후 꾸준히 손흥민을 지켜봤고 도르트문트에선 손흥민에게 영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시절 유독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클롭식 전방 압박 전술에서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는 그야말로 쥐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이후 EPL 토트넘으로 팀을 옮기고 나서도 리버풀전 4경기에서 3골을 넣을 정도로 리버풀 킬러, 클롭 킬러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클롭 감독과 손흥민은 늘 적으로 만났지만 경기 전후로는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서로 부둥켜 안고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이 자주 카메라에 포착되며 손흥민의 이적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클롭이 손흥민을 놓친 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라며 자신의 속내를 말한 것입니다. 한겨울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일정 때문에 유럽 리그 선수들은 심하면 한 달에 9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해야 했고 손흥민의 부상을 시작으로 폴 포그바, 은골로 캉테, 라파엘 바란 등 최정상급 선수들은 줄줄이 부상을 당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왜 카타르에게 월드컵 출전권이 갔는가 의혹이 쏟아졌고 비난을 견디다 못한 제프 블라터 전 피파 회장은 자기 탓이 아니라며 화살을 미셀 플라티니 전 유럽 축구연맹 회장에게 돌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실수였다면서 원래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플라티니의 수작이 월드컵 개최지를 바꿔버렸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대체 어떤 수작을 부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게 만든 피파와 유럽 축구연맹의 결정 때문에 선수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손흥민 없는 월드컵은 너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폭스뉴스 스포츠의 수석 해설자인 스튜 홀드는 2022 월드컵 출전자 상위 50명 중에 손흥민을 14위에 올려놨습니다. 손흥민의 라이벌 사디오 마네는 16위, 라임 스털링이 15위인 것을 보면 손흥민의 순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홀드는 손흥민의 웃는 얼굴에 속지 마세요. 그는 다른 월드클래스 공격수만큼이나 사납고 빠릅니다. 방심하는 사람은 손흥민에게 혼쭐이 날 것입니다. 라고 위트 있게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웃는 얼굴에 손흥민을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웃는 얼굴로 뛰는데 수비수들에게는 악마라는 점입니다. 라고 손흥민의 공격력을 칭찬했습니다. 하루빨리 웃는 얼굴로 폭풍 드리블과 환상적인 슛을 날리는 손흥민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